구청 현관 앞에는 축하 꽃다발과 함께 김삼식 과장 퇴임식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삼식은 마치 전쟁을 끝낸 장군처럼 어깨를 폈습니다. 동료들이 악수를 청하고 사진을 찍으며 그를 떠나보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인 피로와 자부심이 뒤섞인 얼굴이었어요. 그에게 퇴직은 자유의 시작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어떤 무게를 지니는지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방 안에는 명예퇴직 기념패와 감사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꽃다발의 향이 어쩐지 낯설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박명숙이 식탁을 정리하다가 급히 일어났습니다. 삼식은 일부러 기침을 한 번 하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늘 반찬이 예전 같지 않네. 그 말 한마디에 명숙의 미소가 잠시 굳었지만 이내 다시 풀렸습니다. 그는 오랜 직장 생활의 버릇대로 식탁의 위치, 반찬 순서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명숙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수저를 올렸습니다. 식사 후 삼식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명숙이 설거지를 하는 소리가 배경음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리모컨을 쥐고 채널을 바꾸며 말했다. 이제 이 집이 내 사무실이야.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명숙은 물기를 털며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에는 묘한 긴장이 깃들어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삼식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정장 대신 트레이닝복 차림이었지만 행동은 여전히 근무 중인 사람 같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 식재료를 점검하고 신문을 펴서 주요 기사를 읽었습니다. 명숙은 커피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이젠 좀 쉬세요. 삼식은 대답 대신 시계를 보며 일정이라도 확인하듯 손목을 두드렸습니다. 점심 무렵 삼식은 창가에 서서 동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노인정 앞에 모인 이웃들, 오토바이를 타는 배달 기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모든 게 자신과는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제 나도 이 동네 사람이구먼. 그날 오후 명숙은 빨래를 널며 이웃 아줌마와 마주쳤습니다. 퇴직 축하해요. 이제 같이 커피라도 하러 나와요. 그 말에 명숙은 잠시 웃었지만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이제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하네. 그 생각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밤이 되자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삼식은 소파에 앉아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이 지켜온 조직과 질서가 사라진 공간을 느꼈습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명숙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대화는 금세 끊겼습니다. 서로에게 할 말이 없는 부부의 침묵이 새로 시작된 일상의 전조처럼 집안을 감쌌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으로 들어올 때 삼식은 이미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시계를 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밥은 왜 이 시간에 차려요? 출근할 때는 칼같이 맞췄잖아요. 명숙은 커피를 내리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제 출근 안 하시잖아요. 하지만 그 말은 공기 속에서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삼식은 된장국을 한 숟가락 뜨고는 짠맛을 지적했습니다. 요즘 간이 왜 이래요? 혀가 늙은 건가? 명숙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퇴직 후 일주일이 지나자 집안의 리듬이 완전히 삼식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식사 시간, TV 시간, 청소 시간까지 분 단위로 정했습니다. 명숙이 방을 닫고 있으면 그 순서가 아니야. 거기부터 해야지. 하고 지적했습니다. 하루 종일 반복되는 말투에 명숙의 손끝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그녀는 가끔 창문 밖을 보며 숨을 고르듯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말에는 아들 부부와 손주가 찾아왔습니다. 명숙은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어요. 하지만 그 평화는 잠시뿐이었습니다. 손주가 장난감을 거실 바닥에 흩뿌리자 삼식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리도 못해? 어릴 때부터 버릇을 들여야지.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명숙은 허둥지둥 손주를 달래며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식사 도중 핑계를 대고 일찍 돌아갔습니다. 명숙은 설거지를 하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여보, 아이들 앞에서는 조금만 부드럽게 말씀하시면 어때요? 삼식은 신문을 덮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야. 버릇부터 잡아야 해. 그 말에 명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래된 피로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명숙은 불 꺼진 거실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규칙적인 코 고는 소리가 방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손에 쥔 컵 안의 물이 식어가듯 그녀의 마음도 점점 식어갔습니다. 며칠 뒤 친구 이정자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수가 잘 지내지? 너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네. 명숙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적응 중이야. 하지만 목소리 끝은 떨렸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에도 그녀의 손은 한동안 수화기 위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어 삼식은 거실의 먼지를 발견하곤 말했다. 청소는 했어요? 왜 여기 이렇게 먼지가 쌓였어? 명숙은 빗자루를 들었지만 눈에 힘이 없었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이 집이 어떻게 됐을지 몰라. 삼식의 말이 공허한 벽에 부딪혀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창밖에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커튼을 걷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붉은 빛이 번졌지만 그 빛은 더 이상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 이제 나한테서 무엇을 더 바라는 걸까? 삼식은 퇴직 후 2달째 동네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반가운 얼굴들이 많아 즐거워했지만 이야기는 늘 정치나 건강 얘기로 흘렀습니다. 그는 흥미를 잃고 며칠 만에 발길을 끊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맨날 같은 소리만 해. 그가 투덜거리며 돌아올 때마다 명숙은 문 앞에서 맞이했지만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이미 낯설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명숙은 오랜만에 친구 이정자와 약속을 잡았습니다. 꽃무늬 블라우스를 입고 화장을 하려 하자 삼식이 거실에서 물었습니다. 어디가? 누구 만나? 명숙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친구 좀. 삼식은 신문을 덮으며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늙은 여자가 뭘 그렇게 꾸며. 괜히 오해받겠어. 그 말에 명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러나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외출 준비를 마쳤습니다. 카페에서 이정자를 만나자 명숙은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커피 향이 코끝을 스치자 눈가에 잠시 미소가 번졌어요. 이정자는 오랜만에 웃는 친구의 얼굴을 보며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젠 너도 좀 쉬어. 제주도라도 다녀와. 그 말에 명숙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여행이라는 단어가 가슴속에서 낯설게 울렸습니다. 그날 밤 명숙은 부엌 식탁 위에 놓인 여행 브로셔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바다 사진 아래엔 당신의 2번째 인생, 지금 시작하세요라는 문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손가락으로 문구를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방문이 열리며 삼식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야? 명숙은 종이를 접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친구가 준 거예요. 삼식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노인네가 놀러나 다녀. 그 말에 명숙은 가만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후
삼식은 집안 냉장고를 열다가 유통기한이 지난 요구르트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언제 산 거야?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이래? 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명숙은 참다 못해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좀 도와주면 되잖아요. 삼식은 대꾸 대신 냉장고 문을 3개 닫았습니다. 그 소리가 집 안가득 울렸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명숙은 방 한구석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커튼 틈으로 들어와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오랜 세월 눌러온 말들이 가슴 안에서 들끓었지만 여전히 입 밖으로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고요한 결심이 잠들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명숙은 남편의 식탁 옆에 여행 브로셔를 올려두었습니다. 말없이 그것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단단했습니다. 삼식은 아무 말 없이 신문을 폈지만 그 순간 잠시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그들의 식탁 위에는 조용하지만 뚜렷한 균열이 생겨 있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명숙은 새벽부터 거실을 정리하다가 천천히 옷장을 열었습니다. 구석에 넣어둔 여행 가방을 꺼내며 옷을 접기 시작했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삼식이 나왔습니다. 그의 시선이 가방에 꽂히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건 뭐야? 낮게 깔린 목소리에 명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삼식은 다가와 가방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 어딜 가려고 그래? 명숙은 고개를 들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 허락이 꼭 필요해요? 그의 눈썹이 불쾌하게 꿈틀거렸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숙의 심장은 두근거렸지만 한 번 터진 말은 다시 삼켜지지 않았습니다. 삼식은 숨을 몰아쉬더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집 나가면 다시 들어오지 마. 그 말이 터져나오자 거실 공기가 짙게 흔들렸습니다. 명숙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가방의 지퍼를 닫았습니다. 손끝에서 작은 소리가 나며 그동안 눌러온 세월이 함께 닫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들지 않고 부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식탁 위엔 식지 않은 국그릇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삼식은 분노와 당혹이 뒤섞인 얼굴로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아내의 눈에서 두려움 대신 결심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3개 닫았습니다. 문이 흔들리며 벽이 울렸습니다. 명숙은 주저앉아 손끝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은 이미 떠날 준비를 마친 사람의 것이었어요. 그날 오후 명숙은 오래된 앨범을 꺼내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신혼 때의 웃는 얼굴, 어린 아들과 함께한 소풍 사진, 그리고 세월에 다른 남편의 젊은 시절까지. 그녀는 그 사진들을 가방 속에 넣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방 탁자 위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지나온 시간은 짐이 아니었지만 더 이상 짊어지고 가야 할 이유도 없었죠. 해가 질 무렵 명숙은 조용히 가방을 들고 현관 앞에 섰습니다. 거실에는 남편의 코 고는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끝이 떨렸지만 발걸음은 단단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에 긴 정적이 깔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컵에 남은 국물에서 김이 마지막으로 피어올랐습니다. 며칠째 명숙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밥상 위에 놓인 빈 그릇을 보며 삼식은 괜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버릇없게 나가면 바로 돌아와야지. 그렇게 중얼거리며 시간을 버텼지만 사흘이 지나자 분노 대신 낯선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명숙이 없다는 사실이 집 안 구석구석을 비워놓은 듯 했습니다.
그는 명숙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행방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정자 씨, 혹시 명숙이 어디 있는지, 김 과장님, 그분 인생은 그분 거예요. 수화기 너머의 차가운 목소리에 삼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은 손끝이 떨렸습니다. 부엌에는 설거지되지 않은 접시가 쌓여갔습니다. 삼식은 며칠 만에 스스로 밥을 지어보려 했지만 물과 쌀의 양조차 가늠하지 못했습니다. 밥솥에서 김이 새어나오자 그는 괜히 짜증을 냈습니다. 별것도 아닌 걸 왜 이렇게 어렵게 해놨어. 하지만 밥을 한 숟가락 뜨는 순간 명숙이 해주던 그 단정한 맛이 떠올랐습니다. 식탁 위에 내려놓은 숟가락이 무겁게 울렸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가족사진 속 명숙의 미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제야 삼식은 사진 속 그 미소가 얼마나 오랜 세월의 인내였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소파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여자가 왜 그렇게 조용했는지 이제 알겠네. 중얼거림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다음 날 그는 무심코 명숙의 방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깔끔했지만 어딘가 텅 빈 느낌이 들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꿈 꽃집 열기라고 적힌 낡은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글씨는 오래된 듯 번져 있었어요. 삼식은 그 수첩을 손에 들고 멍하니 앉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그녀의 삶을 얼마나 몰랐는지, 얼마나 작은 세계에 가둬왔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집안에 불이 켜졌지만 아무런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습관처럼 TV를 켰습니다. 드라마 속 부부가 서로의 손을 잡고 웃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삼식은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이내 화면을 껐습니다. 방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남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그는 식탁 앞에 앉아 식은 밥을 떠먹었습니다. 밥알 하나하나가 목에 걸리는 듯 했습니다. 문득 생각이 스쳤습니다. 명숙이 지금 어디서 뭘 먹고 있을까? 그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오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수첩을 가슴에 안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며 희미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삼식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삼식의 집에는 계절의 흐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냉장고에는 상한 반찬이 그대로 남아있고 식탁 위엔 먼지가 내려앉았습니다. 명숙이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그는 아직도 문소리가 날 때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라도 들어오면 뭐든 다 들어줄 텐데 중얼거림은 공허한 집안에서 메아리처럼 되돌아왔습니다. 그는 홀로 지내는 생활에 점점 익숙해지려 했지만 손에 잡히는 건 허공뿐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습관처럼 신문을 펼쳤으나 활자들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어도 밥을 차릴 생각이 나지 않아 결국 편의점 도시락을 사왔습니다. 젓가락을 들고 앉아 있자니 텔레비전 속 웃음소리가 더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이웃 슈퍼 주인은 그를 볼 때마다 말을 걸었습니다. 과장님, 요즘 얼굴이 많이 상하셨어요. 삼식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사는 것도 적응되네요. 하지만 그 웃음은 쉽게 무너졌습니다. 슈퍼를 나서며 주머니 속 손이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질 때마다 명숙의 손길이 생각났습니다. 밤이면 그는 명숙의 방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고리를 잡을까 망설이다가 이내 손을 내렸습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명숙의 향이 남아있는 듯 했어요. 그는 조용히 문 앞에 서서 속삭였습니다. 미안했어, 참 많이. 그 말은 닿을 곳을 잃은 채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서랍 속에서 작은 수첩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꽃집을 열고 싶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삼식의 가슴이 묘하게 저렸습니다. 명숙이 늘 창가에 꽃을 두었던 이유가 떠올랐습니다. 자신은 그 단순한 행복조차 이해하지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그는 버스를 타고 도심 밖으로 향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노선이었지만 창밖의 풍경을 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 외곽의 논밭과 가게들이 지나가자 마음 한구석이 허물어지는 듯 했습니다. 오랜만에 바람 냄새를 맡는 그의 눈가엔 습기가 맺혔습니다. 버스가 한 정류장에 멈췄을 때 창문 밖으로 명숙플라워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삼식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릴 준비를 하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두려움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그는 잠시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작고 단정한 꽃집이 있었고 유리문 너머로 분홍색 카네이션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꽃잎의 색이 명숙의 미소처럼 따뜻해 보였습니다. 삼식은 한참 동안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오랜만에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며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텅 빈 집안에 꽃향기가 없는 대신 희미한 결심이 피어올랐습니다. 내일은 꼭 그 가게 문을 열어야겠다. 그렇게 한 계절의 고독이 새로운 방향으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삼식은 이른 아침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봄 햇살이 비쳤지만 그의 마음은 초조했습니다. 어제 본 간판, 명숙플라워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망설이다가 그는 셔츠를 다리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출근하던 시절처럼 단정히 옷매무새를 다듬은 뒤 거울 앞에 서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그냥 꽃 사러 가는 거야. 그렇게 자신에게 이유를 달며 집을 나섰습니다. 꽃집 앞에 도착했을 때 봄바람이 가볍게 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명숙이 손님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화분에 물을 주며 웃고 있었고 그 표정에는 오랜 세월 동안 본 적 없는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삼식은 문 손잡이를 잡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땀에 젖은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잠시 후 손님이 나가자 그는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문 위의 종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명숙은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조차 숨을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명숙은 잠시 시선을 내리고 다시 꽃다발을 다듬었습니다. 삼식은 진열대 앞에서 천천히 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장미, 국화, 튤립, 그리고 한쪽 구석에 붉은 카네이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거 예쁘네요. 명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손님 받는 중이에요. 그 한마디는 예전의 다정함도 분노도 담겨 있지 않은 중립의 말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카네이션 한 송이를 골랐습니다. 이거 한 송이만 주세요. 명숙은 포장지를 꺼내 꽃을 감쌌습니다. 손끝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서 두 사람의 숨소리만 섞였습니다. 삼식은 지갑에서 지폐를 꺼내며 손을 떨었습니다. 명숙은 아무 말 없이 잔돈을 건넸습니다. 포장된 꽃을 받은 삼식은 잠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꽃잎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일었습니다. 명숙은 여전히 차분한 얼굴로 손님을 맞이하듯 말했다. 고맙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오랜 세월의 냉기와 후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삼식은 고개를 숙인 채 가게 문을 나섰습니다.
문 위에 종소리가 다시 울렸고 그 소리가 봄바람에 실려 멀리 흩어졌습니다. 그는 가게 앞 벤치에 앉아 포장된 카네이션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 아래에서 꽃잎이 바람에 흔들리자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명숙은 가게 안쪽에서 조용히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삼식이 벤치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을 때 그의 모습은 한결 작아 보였습니다. 그녀는 짧은 한숨을 내쉬고 다시 일에 몰두했습니다. 삼식은 자리에서 일어나 꽃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가게를 한 번 더 돌아보았지만 명숙은 이미 다른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 비슷한 표정을 지으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봄 햇살 속에서 그의 어깨 위로 오랜 세월의 그림자가 조금씩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햇살이 붉게 물든 시간, 삼식은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고요한 공기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신발을 벗고 가슴에 품은 꽃을 식탁 위에 조심스레 올려놓았습니다. 붉은 카네이션이 작은 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명숙의 자리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지만 그 빈자리는 이제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삼식은 서랍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손이 느리게 움직였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고마웠다. 그리고 미안했다. 짧은 문장을 적고는 카네이션 옆에 두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꽃을 바라봤습니다. 꽃잎 끝이 미세하게 흔들리자 오랜 시간 쌓인 후회와 애정이 함께 흔들리는 듯 했어요. 며칠 후 명숙은 가게 문을 열고 택배 상자를 정리했습니다. 포장용품 사이에 낯선 쪽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펼치자 익숙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마웠다. 그리고 미안했다. 그 문장 위에 작게 묻은 먼지처럼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명숙은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창가로 햇살이 들어와 그녀의 손등을 감쌌습니다. 명숙은 쪽지를 접어 조심히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포장대 위에 카네이션을 바라봤습니다. 그 붉은색이 유난히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도 이제 조금은 달라졌겠죠. 그 말은 바람결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그날 오후 삼식은 여전히 혼자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투덜거리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밥 한 숟가락을 뜰 때마다 그 옆에 있던 명숙의 자리가 마음속에서 조금씩 다가왔습니다. 그는 식사를 마친 뒤 창가의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오늘은 좀 밝네요. 혼잣말처럼 내뱉은 그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명숙은 가게 문을 닫고 창밖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번졌습니다. 그녀는 손끝에 남은 흙냄새를 맡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내 꽃이 피었네요. 그 미소는 오래전과 달리 단단하고 고요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두 집의 창문에 같은 시간 불이 켜졌습니다. 서로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불빛은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세월의 길끝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향해 작은 평화를 피워내고 있었습니다. 카네이션은 여전히 그곳에서 변함없이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